자, 이번에는요, 본격적으로다가 이 상관관계라는 아이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우리가 이 아이들을 좀 여러 가지의 유형, 여러 가지까지는 아니고요.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하나로 딱, 한마디로 딱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어. 수학적인 용어로. 노란색으로 써야지. 중요한 아이들이거든요.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뭐요? 양의 상관관계. 두 번째는 뭐냐면 노란색으로 써야지. 음의 상관관계요.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뭘 것 같으셔요? 선생님 양도 나오고 음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요. 그죠? 뭐가 나올까요? 상관관계 없음. 이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점도를 띡 보고 이 아이들이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분석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관관계가 어떤지를 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타나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부터 제가 보여드리려고요. 어떤 아이를 양의 상관관계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에요. 여기 영인 지점이고요. 재밌는 게 우리 2학년 때 1차 함수 배우셨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직선의 방정식이야.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 기울기가 양일 때, 기울기가 음일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배우셨어요. 그렇죠? 기울기가 양일 때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맞아요.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유형들로다가 점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어. 우리가 점이라고 그랬잖아, 산점도가. 모양 자체가 이러한 무늬들로, 양의 방향 무늬들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럼 우리는 이 아이를 양의 상관관계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잠깐만요. 그럼 음은 어떻게 되게? 내가 안 가르쳐줘도 알걸? 여기 X축, 여기 Y축이요. 여기 영인 지점. 음의 방향은 어떤 방향? 그렇죠. 기울기가 이 방향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산점도로 나타냈을 때 이런 아이들로 보이게끔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져 있어요, 선생님. 네, 이런 스타일로. 그래서 이런 게 양의 상관관계, 이런 게 음의 상관관계군요. 되게 쉽죠? 그럼 상관관계 없다라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재밌는 게요. 조금만 작게 그릴게요. 제가 여러 가지를 좀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여기 X축, 여기 Y축, 여기 0이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식으로 등장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게 양의 방향인지 음의 방향인지 모르는 경우인 거야. 그럼 이런 경우. 도대체가 양의 방향인지 음의 방향인지 알 수 없는 뭉뚱그려서 나와져 있는 경우. 이러면 상관관계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 말고 이런 경우도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 점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양의 방향이에요? 음의 방향이에요? 우리 알 수 없거든요. 이런 걸 바로 상관관계 없다라고 하죠. 얘가 되면 이것도 되겠죠?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와, 옆으로 뻗어 있는 아이인 거죠? 내가 이거 양의 방향인지 음의 방향인지 아세요?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을 우리가 상관관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리가 좀 필요하거든요. 한국말로 좀 정리 좀 할게요. 이게 이런 스타일대로 나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떤 이렇게 보기들, 1번부터 5번까지의 객관식 보기들을 봤을 때 그냥 한국말로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게 한국말로 나오게 되면 그러면 산점도를 그려봐야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자, 이런 아이를 살짝쿵 우리가 한국말로 풀어보자고. X라는 아이, 별량 X라는 아이가 증가해요. 그럼 Y라는 아이도 어때요? 그렇죠. 같이 증가를 해야 우리가 양의 상관관계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X가 증가하면서 Y도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양의 방향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음의 방향은 어때요? x가 x 별량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 별량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감소하고 있죠. 네. 감소하고 있잖아요. 지금 옆으로 가면 갈수록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y는 감소하고 있잖아요. 얘네들은 어떠셔요? x와 y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쓸 거예요. x라는 그 별량 x라는 쪽이 증가함에 따라서 y의 별량 같은 경우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불분명해요. 그래서 되게 웃기는 게 문제에서 아예 이렇게 그래프로 나올 때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누구와 누구의 관계, 누구와 누구의 관계, 그래프가 없이 한국말로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건지만 바라봐 주셔서 아 이게 양의 상관관계인지 이게 음의 상관관계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따가 이제 문제를 보시면서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하나만 좀 더 보여드릴 거예요. 이 상관관계가 이렇게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이렇게도 나오실 수가 있고요. 참고사항으로 적어놔 주셔요. 네. 상관관계가 강하다라고 표현될 때가 있고요. 상관관계가 동그라미까지 적어야죠. 네. 약하다 라고 표현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요 표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표현도 하나의 상관관계에 대한 그 표현이거든요. 양과 상관관계 없다. 이것만이 아니라 강하다, 약하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게 상관관계가 강하다라고 한다면 아까 그 직선 아이들 있잖아요. 네. 양의 방향 직선, 음의 방향 직선, 상관관계가 없는 아이들. 이런 직선, 이런 직선. 그럼 이제 뭐 그런 아이들이 있었을 때 강하다라고 표현되는 건 맞아. 그 직선. 가깝게 분포하는 거. 어떠한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에 굉장히 밀접하게 아주 밀도 있게 그 직선에만 막 가깝게 분포가 됩니다. 이런 경우를 바로 뭐라고? 강하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반대로 약하다라고 표현하는 건 어때요? 맞아. 직선 모양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가깝게가 아니라 어떻게? 흩어져서 분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념 노트에다가 이제 말을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래프를 보시면 아마 아 이런 아이들을 강하다라고 표현하는구나. 아 이런 아이들을 약하다라고 표현하는구나.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문제 한번 볼까요? 나라의. 자, 문제가 이런 스타일로 나와요. 보시면 다음 중 물건의 가격이 있고요. 판매량이 있대요. 자. 자, 두 개가 나왔죠? 일단 두 개의 별량이 나왔으면 제일 먼저 얘를 X라고 얘를 Y라고 그 X, Y를 정해주셔야 돼. 근데 문제자는 다 정해줬어. 뭐래요? X가 가격이고요. Y를 판매량이라고 하재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는 거야. 얘에 대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산점도는 그럽니다. 직접 그려봐야 돼요. 그릴 필요가 없죠. 얘네들의 관계성을 한번 보는 거야. 자, 우리가 소비자예요. 가격이 막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간다고요. 가격이 올라가, 증가해. 그러면 물건을 많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당연히 안 사죠. 그럼 판매량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얘가 증가하면 얘는 감소할 거예요. 아, 선생님. 이걸 굳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안 그려봐도 알겠네요. 무슨 상관관계? 그렇죠. 음의 상관관계예요. 상관계? 상관관계.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사람인걸. 이걸 따져주시면 돼. 수도, 얘는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상관관계? 없음.
상관관계 없다. 없다라고 표현할까요? X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죠? 좋아. 우리는 처음 하는 거니까 없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할게요. 얘는요. 양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래서 일단 1, 2번은 탈락이에요. 그죠? 네. 다음 그림이 나와줘야 돼. 얘네들은 난 얘 골라야 돼요. 음의 상관관계. 난 얘 골라야 돼. 얘는 어때요? 오, 얘가 음의 상관관계네. 그쵸? 그래서 가격이 증가할 때 맞아요. 판매량은 계속 감소하게 되는 그러한 그래프입니다. 얘는 어때요? 상관관계? 없다라고 얘기하셔야죠. 얘는요? 마찬가지죠. 상관관계? 없다. 라고 표현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재밌죠? 이런 정도예요. 상관관계가 사실상 이게 단어 때문에 좀 생뚱맞아 보여도 되게 쉬워요. 하나 더 볼까요? 나와라! 다음 중 두 별량에 대한 산점도를 그렸을 때 그림과 같이 나타내는 것을 골라봐라. 그럽니다. 이거 무슨 상관관계죠? 잘한다. 양의 상관관계예요. 그럼 이 양의 상관관계면 어떤 식으로 가야 돼? 밑에다 쓸게요. 자리가 없어서. X가 증가할 때 Y도 뭐 하셔야 돼? 증가하셔야 돼요. 같이 증가해야 돼요. 자, 모두 고르면 이래요. 1번부터 볼까요? 흡연량과 폐암 발생률. 자, 흡연량이 증가하게 됐을 때 폐암 발생률 마찬가지로 그렇죠. 증가하죠. 아, 선생님, 그러면 1번 정답이네요. 잘한다. 2번이요. 한 달 용돈과 중간고사 성적이래요. 무슨 상관관계 있어요? 우리 집은 상관관계 있어요, 선생님. 용돈 올라가는 거고 이제 중간고사 성적이 올라가면 용돈도 올라가요, 선생님. 여기서는 상관관계 없다라고 보셔야죠. 그건 우리 집만의 특이점이고요. 얘는 상관관계 없습니다. 그죠? 운동량과 비만도예요. 자, 운동량이 증가하면 올라가면 비만도는 어때요? 떨어지죠. 얜 뭐예요? 음의 상관관계예요. 네, 이런 게 음의 상관관계가 되죠. 4번이요. 독서량과 50m죠? 50m 달리기 기록이래요. 야, 이게 무슨 상관이야? 그쵸? 독서를 그만큼 많이 하면 50m 달리기를 못 뛰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일반화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상관관계가 아예 없다라고 표현을 하셔야죠. 5번은 어때요? 여름철 실외 기온이에요. 기온이 올라갈수록 그럼 더워진다는 얘기죠. 아이스크림 판매량 어떨까요? 더워지니까 판매량도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아이가 바로 양의 상관관계가 되시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하고 몇 번? 1번하고 5번이 되시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산점도까지 싹 다 통계를 다 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3학년 거 2학기 파트 통째로 다 보신 거예요. 저기 앞에부터 사실은 2학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앞에 1학기부터도 다 중요하거든요. 3학년은 그냥 1년치가 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 노트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요. 이 개념 노트를 고3 때까지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놓으시고 여기 있는 개념 노트는 반드시 고3 때까지 좀 이렇게 버리지 말고 여러분들 책꽂이에다 반드시 꽂아 두셔요. 그래서 이제 뭐 대입 수능 전이나 혹은 이제 그거에 관련된 우리가 시험 범위가 나왔을 때, 학교 시험 범위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개념 노트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오게 되는 이제 적용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풀어보셔야 되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정리가 싹 돼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고등학교 때 수학이 아주 편하게 진행이 되실 거예요. 다음번에 다른 강의로 또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음번에 다른 강의에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왕따쌤은 그때 다시 돌아올게요. I'll be back.